천년의 수업.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 김헌. 다산초당 출판사. 틀을 부수어야 역사는 나아간다. 그리스 신화는 기존의 틀을 부수고 뛰쳐나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자유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가르침이 그리스가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힘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 힘이 로마로 이어지고 서구 세계로 퍼져서 그들이 근대를 이루면서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스 문명의 영향 때문인지 서양에서는 아이들에게 모험심을 강조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서양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책을 보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 엄마 찾아 산말리, 15소년 표류기, 보물섬처럼 어딘가로 나가는 이야기예요. 집을 떠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집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마치 집을 뛰쳐나가라고 매혹적인 마법을 거는 것 같아요.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있는 자유의 갈망을 일깨우는 거죠. 서양 고전이나 필독서 목록마다 1순위로 꼽히는 오디세이아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가 제안한 영원히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거부합니다. 칼립소의 섬을 떠나 죽음이 도사리는 험난한 바다로 나가죠. 그의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이 독자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자유의 욕망을 짜릿하게 자극하죠. 안주하는 삶을 경계한 그리스인과 한국의 교육제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무리 좋은 것인들 지금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해요.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거라며 괜한 사람을 무지 초조하게 만들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있으면 찌질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거라는 듯 썩소를 보내는 것만 같아요. 그런 밋밋하고 남루한 삶을 버리고 뛰쳐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객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그런 가르침이 새로운 세대들을 새로운 세대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지만 아이들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청전이나 홍길동전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른들은 모험과 도전을 자극하고 권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지는 않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식으로 말하기 일쑤죠. 어른들이 즐겨 해주는 이야기는 효심이나 초심 같은 덕목을 담고 있는 게 많아요. 부모나 윗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가 착한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아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가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삶을 세세하게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몇 살부터 영어를 시작하고 수학은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하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 하나쯤은 취미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다 짜놓는 거예요. 틀에 가두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짜준 틀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공부의 목표나 계획, 방법조차
부모나 학원에 의지를 하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게 자란다면 과연 커서도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신화를 통해 그 틀을 깨고 나와야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용기를 내보라고 말했던 반면, 우리 부모들은 그 틀 안에서 딴 생각하지 않고 잘 자라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격이죠. 틀을 깨고 나간다고? 왜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고 면박을 주며 심지어 필패할 거라고 단언하며 협박합니다. 그런 협박에 주눅이 들어서일까요?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새로운 세대는 도전보다는 안주를 원해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유를 만끽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당찬 패기는 어디 가고 무기력하게 현실에 순응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틀에 갇히는 거죠. 최근 몇 년간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창 하고 싶은 것을 꿈꿀 나이에 안정성을 기준으로 꿈을 포기하고 꿈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면서 장래희망을 택한다는 현상이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의 견고한 틀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틀에 맞춰 살 수밖에 없게끔 떠미는 것 같으니까요. 어른들이 권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만들어준 틀에 잘 순응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주입하는 강력한 신화입니다. 실패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실패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실패에 가치가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실패는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인가? 이렇게 질문이 이어져야 하는데 실패가 곧 끝이나 다름없는 사회에서 실패의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젊은 세대의 특징이자 특권일 수 있는데 실패할 만한 여지가 있는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틀에 맞춘 삶은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요. 딜레마인 거죠. 우리가 먼저 살아봤어. 다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열심히 그 틀에 맞춰 살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도 없고 또 그 틀을 깨고 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 했지만 밀려나 버린 사람들은 틀을 깨고 나가려고 도전해보지 않았던 자신보다는 자신을 그렇게 틀 속에 주저앉히고 가두려고 했던 사회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아성찰과 자기반성보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커지면 묻지마식 범죄처럼 그걸 망가뜨리고 해코지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겠죠. 아량과 존경을 품고 맞설 것. 저는 기존의 틀을 깨려는 새로운 세대의 싱싱한 도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려는 사람들을 기성세대들이 응원해주는 여유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굳은 의지로 지켜나가되 나쁜 전통을 깨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의 도전에 대해서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키려는 가치를 새로운 세대가 적폐라며 덤벼들 때 그 갈등을 긍정의 에너지로 평가하고
도전을 받아줄 테니 덤벼봐라. 한번 멋지게 싸워보자 라는 의연한 여유가 보수의 품격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다른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부나 해 라는 말 대신 공부만이 답은 아니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길로 들어서고 하나의 결승점으로 달리는 사회가 잘못됐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삶의 방식에 의혹을 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야말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간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아. 회사는 네가 만들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너를 믿고 도전하고 너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야. 이런 말이야말로 아이의 자존감과 창조적인 도전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세대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자유의 열망을 자극하는 것, 겁먹지 말고 하늘을 향해 마음껏 한번 날개짓 해보라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훌륭한 기성의 틀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성세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알베르 까뮈는 반항하는 인간의 첫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부는 해도 포기는 하지 않는다. 철학이나 과학, 예술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것은 의심과 반항 덕분이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순응하지 않고 반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항은 기존의 것에 대한 반발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되어야 하겠죠. 역사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죽이 될까? 시쳇말로 꼰대스러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꼭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기존의 틀에 반항하며 도전하며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언제나 좋고 정당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강요로 느끼는 기성의 틀은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그 이전의 틀을 깨고 만들어낸 새로운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기존의 틀을 깨고 만들어낸 새로운 틀은 그 이후에 태어날 새로운 세대에게는 낡은 것이 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생생하게 상상한다면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틀을 깨고 나오려고 도전하면서도 그것을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기품 있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유와 아량의 품격을 갖춘 어른과 패기 있으면서도 존경심을 잃지 않는 기품 있는 청년 사이의 맞대결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가요?